독일, 중국, 카자흐스탄 등 10개국의 K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각국의 교육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과 교육 철학 등을 담아낸 작품 총 122편을 출품했습니다. 122편의 출품 중에 3차례에 걸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분들이 선발되셨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수상자분들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초 중고 부분을 대표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상 초등부분 연다은 선생님, K-에듀 교원연합 위원장상 중등부분 이은영님께서 차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초등부분 연다은 선생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교사 연다은입니다. 밑으로. 네. 저는 사실 병가를 쓴 교사이자 열정이 가득한 교사 사이에 어느 한순간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이맘때쯤에 교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사실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학부모와 엄청나게 싸워서 교권 침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로 조금 얘기를 바꿨습니다. 이게 너무 안 됐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부모가 저에게 조금은 예의가 부족한 말을 좀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받아쳐서 그 뒤로 좀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좀 진심입니다. PPT 그냥 다 여기 3페이지까지 그냥 3번까지 다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3월달쯤에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저에게 고소장이 날라왔으니까 검찰장을 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학부모한테 진짜 괜히 싸웠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제목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제목이냐고 물어봤더니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사기를 당할 뻔한 거죠, 보이스피싱을.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저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그 계기에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30분 동안 검찰청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계속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얻었고 그리고 사실은 눈물도 약간 조금 맺힐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교육청은 그리고 학교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라는 건 계속 바뀔 거지만 그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 저는 교권 침해를 당했고 학부모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그대로 나에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결국엔 모든 구성원들이 거울이 되구나.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이 근본적인 질문, 학부모가 저에게 예의 없게 했을 때 저는 싸워도 될까?에 대해서 안 되겠구나. 나는 쫄보다 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교권은 얼마나 보호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선 사실 시스템을 바뀌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시간을 기다릴 때 동안 제가 변화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교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사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지 교권도 보호되고 학부모들도 예의가 있게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받고 싶은 모습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약간의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 속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려 노력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저에게 불만이 내가 왜 애를 교육을 못했냐 라는 비난이라기보단 우리 애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속상하다 라는 마음에 더 앞서서 이야기했다는 걸 이제는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받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번 주까지도 또 학부모 민원과 대처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런 대처 과정에서도 학부모님 두 분 사이에
이제 제가 오가면서 전화를 드릴 때도 학부모님이 결국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일이 아닌데 제가 조금 전화를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음에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존중하는 방법은 결국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정해지려고 하고 열정 있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K 교사수기 제1회에 참여를 해서 운이 좋게도 제가 이렇게 1등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도전함으로써 이뤄지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엄청 많이 듣고 있는 노래가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오르막길이 약간 축가로 불러지긴 하는데 저는 결혼할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고된 교사를 택한 모든 분들께서 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자신이 알 수 없는 일들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등부분 이은영 선생님의 수상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 부분에 상을 받게 된 사천여자중학교 교사 이은영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주제대로 쓰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고군분투기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면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짧게 하는 줄 모르고 내용을 담아가지고 좀 길게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좀 약간 독특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교사가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녹여져서 남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제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한테 근육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일단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글을 쓰면서도. 그래서 뭐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저는 엄청 행복했습니다, 쓰는 동안.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렇게 글쓰기를 예전부터 좀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이 선생의 고군분투기가 있습니다. 한 편밖에 못 썼습니다. 근데 저 고군분투기라는 말이 사실은 선생님들의 일상을 또는 다른 분들의 일상을 다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하고 요 부분이 만나서 글을 쓰게 됐고요. 사실은 교육 현장의 지금 변화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엄청 심각했거든요. 지금 아이들도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매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너무 지쳐서 무기력이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등교가 조금 힘든 친구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관계나 감정 조절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되시니까 내 아이의 모든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해야 독립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차단을 해버리시면 결국은 아이들이 자립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감정을 읽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정적인 부분에서 상처를 좀 받으시더라도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같이 조금 길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거의, 저는 저 용어를 뭘로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했는데 거의 새로운 초사이언 비슷한 메타휴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만화를 안 봤지만 초사이언이라고 쓰기에는 조금 그래서 메타휴먼이라고 해놨습니다. 수업도 해야 되고 업무도 봐야 되고 중간에 부모님 전화하시면 그것도 받아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봐야 되고, 그래서 24시간인데 에너지 소모는 진짜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밖에 계신 분들은 왜 방학을 하는데 월급을 주냐라고 하는데 방학을 안 하면 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중장년층은 사실은 성장 경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꿈은 꾸면 되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도 잘 찾기를 힘들고 꿈을 꿀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보다 성공할 확률이 가장 낮은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애들한테 꿈은 모르겠는데요. 꿈 꿀 수는 있나요? AI 때문에 직업이 다 사라진다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 부분이 항상 고민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알아볼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엄청 다양한 연수들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행복교육도 들어보고 AI 연수도 들어보고 질문 수업도 들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들 너머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 너머를 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 부분에 꽂혀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혈종이 된 거는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 물리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영어를 못하면 이과는 영어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물리 선생님들 그 별명이 대부분 재물포거든요. 그런데 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서 몰아서 외우는 식으로 하던 거를 제가 실험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물리학과에서는 사실 교사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사 편입이라는 걸 만났어요. 사실은 제가 학사 편입을 만난 거랑 지금 수기를 만난 거랑 저한테는 거의 각각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문이과 통합형 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거의 없습니다. 같은 언어에서 영어로 가든지 기술가정과에서 수학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교수님들도 면접 보시면서 어디요? 물리학과요? 이러셨습니다. 근데 국어교육과에 가서 사실은 저는 가만히 돌아다보니까 제가 글 쓰는 걸 항상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항상 아이들한테 제가 학기 초에 처음에 신규 교사 때는 과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너무 모호하고 과학은 좀 명료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국어 시간인데 과학을 하니까. 근데 그때 애들한테 하던 말이 항상 저거였습니다. 학문은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지금 편의상 이렇게 나눠진 거지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 항상 떠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제가 사건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육권도 따로 분리해서 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와서 교육 현장에 선생님들의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좀 심도 있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모든 활동이 되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아이들 탁 하면 탁 아이들이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애들이 모든 활동을 하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종이를 줍니다. 보고 쓰라고. 근데 종이를 주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안 주고받고. 그래서 저는 억지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게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소설 작품인데 주요 장면을 3개씩 고르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같은 장면을 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줄거리 요약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는 문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문법. 달달달 외워야 되는, 저 외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좀 자세히 보면은 색깔이 좀 달라요. 자기가 푼 거는 연필이나 샤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배운 건 다른 색 볼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서 모둠 자료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데나 정해줍니다. 전문가를. 원래 영어나 이런 데서 직소는 전문가가 딱 잘하는 친구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잘하는 친구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정합니다. 오늘 후드 입은 친구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배우게 되니까 애들이 처음에 선생님 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어요? 저는 처음 시간에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선생님 틀려도 돼요? 아니 틀려도 되지. 배우는 과정은 원래 이렇게 이루어져. 왜 처음부터 답을 알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그게 거의 한두 달까지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할 거야. 선생님하고 확인하면 필요한 부분 쓰면 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찾았다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애들이 이러면서 친구랑 이야기하다 이거 왜 안 되지? 그건가 보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구나 해서 그게 아이들이 앞으로 저를 떠나서 살아갈 때 저렇게 배우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문해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국어과 교사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해력은 절대 국어 교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교과의 문제인데 항상 문해력이 부족하니까 국어과에서 해결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들이 지문을 못 읽어. 과학 지문을 못 읽는 것이 맞춤법을 몰라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균형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괴물 매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유튜브 시청률 중에서 중장년층이 거의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고 싶은 거 보시죠.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그러면 자기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나랑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지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문제를 귀찮아서 안 한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게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또 거기다가 떠올림으로 별종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선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선생님들의 교육의 실천 사례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